가장 한국적인 모습으로 유혹해오는 도시. 전북의 심장, 전주입니다. 세계적인 여행 안내서 론리 플래닛은 당장 가봐야 할 아시아의 3대 도시로 전주를 꼽았습니다. 한 해 1,000만 관광객을 유치하며 대한민국 관광 1번지로 성장한 도시. 1등 공시는 단연 한옥마을입니다. 한옥촌에 들어서면 700여 채의 기와가 파도인 양 능선을 펼쳐냅니다. 한옥마을의 역사는 1930년대로 거슬러 갑니다. 일제강점기, 상권을 빼앗긴 주민들은 일본인들의 세력 확장에 반발해 교동과 풍남동 일대에 한옥촌을 조성합니다. 강제된 근대화에 대한 침묵의 저항. 그렇게 형성된 한옥촌이 지금에 이른 것이죠. 한옥마을에선 한복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일이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한 손엔 거리표 주전부리, 때론 전동 휠을 타고 산책에 속도를 내보기도 하죠. 평소에 잘 못 입으니까 이제 전주 한옥마을에 또 한복 빌려주고 그 유명해서 같이 입고 사진도 찍고 할 겸. 한옥 있으니까 한복이 잘 어울리잖아요.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좀 이렇게 좀 거리감 두고 막 그랬었는데 좀 이제 많이 발전하고 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전주가 다른 나라처럼 무슨 카지노를 한다든지 무슨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한다는 그런 게 아니고 화장한 전주가 아니고 전주가 가지고 있는 그 맨 얼굴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온다는 것은 역시 굉장히 경이로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이로운 일들은 역시 전주가 다른 도시를 닮고 싶어서 그 도시로 갔던 게 아니고 전주다움을 지속적으로 찾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경이로운 일들이 저에게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주는 조선 창업의 역사가 시작된 유서 깊은 도시입니다. 조선의 왕들은 왕조의 발상지인 이 도시를 각별하게 여겼죠. 경기전은 태종 이방원이 아버지 이성계의 영정을 모시기 위해 창건한 작은 궁궐. 굳이 전주에 터를 잡은 것도 이곳이 왕가의 본향인 까닭일 겁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학교가 세워지면서 절반이 잘려나갔지만 경기전은 여전히 궁궐다운 면모를 자랑합니다. 전주이씨 시조인 이한의 위패를 모신 조경묘. 조선 8대 왕 예종의 탯줄이 보관된 태실 유적. 임진왜란 중 유일하게 조선왕조 실록을 지켜낸 전주 사고 역시 경기전의 자랑이죠. 하지만 관광객들이 경기전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그 유명한 조선 창업주의 용안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이곳이 태조 이성계의 영정을 모신 정전입니다. 경기전에 봉안된 태조어지는 1442년에 그려진 것을 고종왕실이 원본 그대로 모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어진 속의 태조는 조선 왕의 상징인 홍룡포를 입고 있지 않습니다.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이제 그 푸른색은 이제 이제 조선이란 나라가 아직 기틀을 잡기 전에 그 태조의 모습을 그렸기 때문에 그 전에 고려조에서 그 왕들이 즐겨 입던 옷의 색깔이 아닐까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예로부터 우리나라를 해동이라고 했습니다. 예, 바다의 동쪽에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해동이라고 했는데 그 동쪽을 상징하는 방위가 색깔이 푸른색이에요. 예, 그리고 동쪽이라는 그 방위는 이제 해가 뜨는 쪽이기 때문에 어떤 시작의 의미가 있는 방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임금님 태조기 때문에 혹시 동쪽을 상징하는 색 푸른색으로 표현한 것은 아닐까 하는 건데 아직까지 정설은 없습니다. 정전 뒤로는 태조 이외 조선 왕들의 초상을 모신 어진 박물관이 있습니다. 영조에서 순종에 이르기까지 역사책 속에서 또 영화 속에서 만나왔던 왕들. 시대를 거슬러 그들과 조우하는 신비에 모두들 숨을 죽입니다. 경기전 맞은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톨릭 성지 전동성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오래된 성당이죠. 신유 박해의 피바람이 몰아치기도 전인 1791년 조선 최초의 순교자가 이곳에서 쓰러져 갔습니다. 그리고 100여 년이 지난 1914년 순교터인 이곳에 전동성당이 건립됩니다. 명동성당을 설계한 프랑스인 푸아넬 신부의 작품입니다. 순교자의 피 묻은 성벽을 주춧돌 삼아 건축된 성전답게 순례자는 물론 한옥마을 관광객들의 대표 포토존이죠. 운 좋게 미사 시간에 맞춰 방문하면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공개되어 온 성당 내부를 들여다볼 수도 있습니다. 되는 조항, 그 중에서 248개는 뭐뭐 해라, 365개는 하지 마라,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지만 그 많은 조항들 딱 하나만 기억해라. 그것은 사랑의 계명이다. 인간을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와 기꺼이 그를 따른 호남 지역 순교자들. 깊은 사연 품고 있는 전동성당은 세계에 내놓을 법한 문화 콘텐츠입니다. 맛의 고장이기도 한 전주. 때론 맛집 탐험이 방문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넘치는 먹거리 중에서도 꼭 맛봐야 할 전주 대표 선수들이 있습니다. 먼저 전주의 상징 비빔밥. 청, 적, 황백, 흙, 오방색의 건강한 재료가 어우러져 달리 반찬 없이도 훌륭한 한 끼가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언제부턴가 전통 비빔밥에 도전장을 낸 전혀 새로운 형태의 신식 비빔 요리들이 한옥마을에 등장했습니다. 고로케인 줄 알았더니 속에서 비빔밥이 나옵니다.
종이컵에 비빔밥을 담은 후 떡갈비를 얻는 요 녀석의 이름은 비빔밥을 품은 떡갈비라네요. 경기전 인근 40여 년이나 마세고장 전주를 평정해온 또 하나의 대표 선수가 있으니 전주에서 나고 자란 이들에겐 향수를 부르는 맛이요. 관광객들에겐 꼭 들려야 할 맛집 리스트에 빠지지 않는 곳. 칼칼하게 끓여 나오는 칼국수입니다. 세보지는 않았는데 저보다 제 생각으로 한 3,400명 정도는 꾸준히 찾아주시나. 한번 맛본 사람은 꼭 다시 찾게 된다는 신비한 국물 맛에 모두들 빠져듭니다. 두 번째로 먹어보는 건데 국물이 좀 다른 집 칼국수랑 많이 다르게 시원하고 이게 깬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씹히면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칼국수는 보통 밀가루 맛이 좀 강하잖아요. 근데 밀가루 맛이 좀 안 나는 게 조금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맛집 탐방은 여행의 큰 즐거움 중 하나. 어쩌면 한옥마을 1,000만 방문객을 이끈 절반의 힘도 각양각색의 생소한 먹거리에서 나왔을지 모릅니다. 휴일이면 예약 없이 맛보기 힘들다는 떡갈비집입니다. 특제 소스에 잘 구워진 석쇠 갈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칼집을 내니 여행으로 지친 몸에 보약이 따로 없습니다. 굉장히 맛있고 매우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네, 앞으로도 뭐 기회가 되면은 자주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주 한옥마을 이렇게 놀러 오셔가지고 저희 석갈비 맛있게 드시고 가는 모습 보니까 정말 기분 좋습니다. 허리춤에 만보기를 차고 한옥마을을 구석구석 걷는다면 하루 만보쯤이야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맛 좋은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미로처럼 이어지는 돌담길, 토담길을 따라 걷다 보면 문득 담장한 세상도 궁금해집니다. 절로 까치발이 올라가죠. 옛것에 새로운 것을 더해 과거와 현대의 조화를 타협해가는 전주 한옥마을. 새로운 명소들도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감성으로 꽉 찬 곳. 진귀한 카메라들을 볼 수 있는 옛 카메라 박물관이 보이네요. 전시 중인 카메라의 90% 이상이 아직도 작동된다는데요. 필름 생산이 중단된 게 새삼 아쉬워집니다. 이것은 무려 1840년에 탄생된 세계 최초의 금속 카메라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 12대만 남아있는 걸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이 카메라는 낯이 익죠? 네,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1939년도 미국에서 만들어진 카메라예요. 이 카메라의 이름은 아구스 C3고요. 해리포터뿐만이 아니라 월드 오브 투모로우라고 영화에도 나왔던 카메라예요. 그래서 이 카메라를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은색으로 접시같이 생긴 게 있잖아요. 이게 빛을 반사시켜주는 반사판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 파란색 전구는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 그 옛날 우리 그 백열전구 쓸 때 필라멘트 이렇게 들어있는 거 보셨죠? 예, 그 필라멘트가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후레쉬를 한번 탁 터트리면 그 필라멘트가 망가져서 딱 한 번만 쓸 수 있는 전구예요. 본디 카메라는 사실을 기록하는 도구.
한옥마을의 스마트폰 셀카 열기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전성기의 시간을, 추억을 예쁘게 간직하려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을 테죠. 박물관 한쪽에서 흘러간 팝송이 새나옵니다. 1만여 LP판과 함께 시간을 거슬러가는 신비. 디지털 시대를 사는 지금 낯설기에 더 특별한 추억이 됩니다. Or should I say, she once had me. She showed me her room, isn't it good, Norwegian room? She asked me to stay and she told me to sit anywhere. 다시 좀 더 먼 옛날 조선 개국을 눈앞에 둔 고려말로 가볼까요? 한옥마을 중심 우뚝 솟아있는 언덕 오목대입니다. 고려말 이성계가 황산대첩을 승리로 이끈 후 개경으로 향하던 중 머물렀다는 오목대. 이곳에서 승전 자축 연회를 벌입니다. 그때 이미 한 고조의 유방이 불렀다는 대풍가를 부르며 역성 혁명의 뜻을 드러내죠. 오목대엔 조선 말 고종의 친필로 새겨진 비문이 있습니다. 태조 고황제 주필 유지. 태조가 잠시 머물렀던 곳을 뜻합니다. 조선 왕조의 뿌리라 할 전주에서 몰락해가는 시대를 재건하고자 했을 고종의 의지가 아니었을까요? 1897년에 이제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를 하고 뭘 하냐면 황실을 높이는 사업들을 대대적으로 해요. 여기에는 이제 여러 이유들이 있겠죠. 열강의 침탈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또 황실을 좀 부정하는 그런 민족의 어떤 그 개념이 이렇게 황실에서 민족의 개념으로 좀 바뀌어가는 이러한 그러니까 황실에 도전하는 세력 그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쯤 이제 그런 세력들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안팎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황실이 그 조선 황실이 위기에 놓였다고 봐야죠. 이것을 극복해간 한 방법으로 찾은 것이 황실 존숭 사업인 것 같습니다. 1900년에는 잘 아시는 오목대비 세우고 또 이목대비 세우고 또 지금 사람들은 모르지만 완산에도 완산비를 세웠어요. 그 비가 없어져서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여기가 조선 황실의 어떤 뿌리다. 이렇게 성역화를 해서 황실의 권위를 높이는. 오목대에서 육교 하나만 건너면 이목대가 나오는데요. 이목대는 이성계의 5대조인 목조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라 전해집니다. 목조 대왕 국어 유지. 이 역시 목조가 살았던 터임을 알리는 고종의 친필 석비입니다. 이목대 인근은 최근 자만 벽화마을이란 이름으로 더 유명합니다. 마을 전체가 거대 미술관이죠.
동화 속인 양 해맑아지는 골목 갤러리. 골목골목 아기자기한 벽화로 채워져 있어서 어디에서 사진을 찍든 작품이 됩니다. Where I was born lived a man who sailed the sea, and he told us of his life in the land of submarines. So we sailed up to the sun till we found the sea of green, and we lived beneath the waves in our yellow submarine. We all live in a yellow 이런 submarine. 예쁜 마을이 있다고 해서 이제 오게 되었는데 이렇게 실제로 둘러보고 이런 일러스트들도 보고 하니까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애기 이제 돌 때부터 재작년에 한 번 오고 그 전에 한 번 왔는데 처음에 그때는 벽화마을 막 생기고 유행할 때였는데 그때도 너무 예쁘고 또 전주 한옥마을도 너무 재밌어서 왔는데 또 그 다음 해에도 오니까 또 바뀌더라고요. 더 좋아지고 더 그림도 달라지고. 자만마을은 본래 한국전쟁 당시 피란민들이 정착하면서 생겨난 달동네였습니다. 5년 전 마을 주민들과 청년 예술가들이 벽화를 그리기 시작하면서 가난의 상징이었던 동네가 도시 명소로 탈바꿈했죠. 처음에는 그 범죄 예방 차원에서 시에서 솔직히 말해서 이제 그 들어간 거고요. 그때 벽화는 수준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뭐 전주에 그냥 흔하디 흔한 벽화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민들이 어쨌든 관광객들을 어떻게 끌어오기 위해서 스스로 돈을 내가지고 이제 그 지역의 젊은이들도 그 같이 설명을 해가지고 와서 같이 진행하게 돼서 지금 자만마을이 있게 된 겁니다. 벽화골목을 가만히 걷다 보면 먼 옛날의 작은 비 하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만동 금표. 자만동은 조선 왕조의 발상지요 신성한 곳이므로 일반인의 출입을 금한다는 표지입니다. 하지만 한옥마을과 이웃하고 있는 이 마을은 이제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 그래도 한옥마을에 오시는 분들 중에 한 3분의 1은 오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의 혼자 남은 젊은 세대였으니까요. 거의 저희 세대에서는 거의 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으니까 떠났겠죠. 근데 이제 나갔던 동네 사람들이 들어오고 싶어하는 마을이 됐지 않습니까? 왕가의 성지에서 달동네로 이제는 관광 명소로 거듭난 자만동의 상전 벽해. 먼 훗날 이곳은 또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요? 과거의 세계는 그 자체로 매혹적입니다. 오래된 풍경 앞에 절로 걸음이 느려지는 전주 한옥마을. 먼 옛날 이름 모를 누군가의 사연조차 강렬하게 새겨집니다.